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지역 민주당 총선 후보로 주철현, 조계원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경선 결과 여수 갑선거구에서는 주철현 후보가 경쟁 상대인 이용주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여수 을에서는 조계원 후보가 현역인 김회재 후보를 꺾고 공천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전남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조계원 후보는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을 지내 역시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본선보다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서는 손은모 후보,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문금주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순천갑은 상대인 김문수 후보가 손 후보를 상대로 경선 이중투표 의혹을 제기한 데다 다자구도가 예상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민주당 문금주 후보는 재선 현역인 김승남 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내세운 문 후보는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와 본선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전국 최다 득표를 목표로 반드시 입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민주당 손은모 후보는 친명임을 강조한 김문수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과 정당하게 깨끗하게 청렴하게 서로 싸우지 않고 네거티브 하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선거를 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손 후보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동시에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며 이중투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을 자기 카톡방에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요. 선거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손 후보 측은 후보가 아닌 다른 지지자가 보낸 메시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중앙당에 충분히 소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본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순천은 전남 어느 곳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당장 본선에 도전하는 후보만 5명.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약속해 민심을 공략 중이고 진보당 이성수 후보도 노동자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출마가 임박한 개혁신당 천하람 후보,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다 경선 배제된 민주당 신성식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혀온 진보당이 총선 승리를 목표로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은 정부 심판론과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을 이끌며 지지 기반을 넓힌 이성수 후보. 지난 2014년 보궐선거 이후 10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직에 도전했습니다. 노동 현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바닥 민심을 다져온 이 후보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 등을 유치해 순천을 의료 서비스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리조트 건립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 2차 전지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당이 아니라 인물을 뽑는 시대입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가장 실력 있는 적임자, 적의 과제를 야무지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이성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의 유현주 후보도 4년 만에 다시 출사표를 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현안 해결에 뛰어들었던 유 후보는 탄소 배출이 많은 광양을 수소 생태도시로 만들고 주 4일 근무제와 농어민 수당 인상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0수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아픈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나이 만 28세, 전남 지역 예비 후보 가운데 가장 젊은 여수 을 여찬 후보는 처음으로 선거에 뛰어든 정치 신인입니다. 노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 산단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여 후보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청년 자립지원금 지급 같은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새 인물을 키워보고 싶다는 이런 시민들의 절실한 마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 젊은 청년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성을 목표로 뛰고 있는 진보당 후보들은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이 여수 SM 공장 가동의 이달 말 중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M은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등에 쓰이는 원료로 중부 기업들의 설비 증설과 수요 부진 등의 여파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동 중단이 결정될 경우 해당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퇴직 교직원의 교육 지원 봉사센터 운영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 사전 사업 설명회를 거쳐 희망학교 수요 조사를 마치고 9월 말까지 동부, 서부, 중부 지역에 퇴직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 미래교육재단과 공무원연금공단 광주 전북지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퇴직 교직원들의 학교 교육 지원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K-디즈니 순천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는 새로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성공적인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흥행 성공 신화를 일궈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 주 무대가 됐던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전략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입니다. K-디즈니 순천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순천의 미래 문화산업도시 조성 사업은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선결 과제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와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사업제도입니다.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해온 데 이어 최근 전남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달 중에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최종 지정 신청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최소 한 5월, 6월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성공하면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앵커기업 스튜디오와 복합 문화공간, 원도심 시민노회는 제작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면 시는 미래 고부가치 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문화 익숙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서도 자기 고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주 환경이 마련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친환경산업,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을 통해 남해안 허브 도시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순천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지정이 시작점이 돼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대학교와 여수시가 평생교육과 강소기업 육성 등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글로컬 대학 지산학연 운영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병훈 순천대 총장,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글로컬 대학 사업 협력을 위해 평생교육벨트 구축과 공동연구, 청년 일자리 발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의 개장에 맞춰 순천 시티투어 4월 기획 코스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 순천만 국가정원의 개장에 맞춰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란 주제로 국가정원과 서남사, 순천만 등 다양한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시티투어 코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주말에는 계랭이 고들빼기 마을에서 즐기는 1박 2일 촌캉스 코스를 운영해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을 경험하고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코스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고용률이 60.8%, 전남 65.1%로 전달에 비해 각각 0.2%포인트와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이던 지난 2021년에 비해서도 각각 2.6%와 0.5%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그렇지만 임시 근로자가 11.2%, 근로자가 8.4%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은 더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과와 배 등 저장과일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멜론과 딸기 등 제철 과일들은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래저래 농가들의 걱정이 많은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세지의 한 멜론 재배 농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출하해야 하지만 잎이 노랗게 말라 비틀어졌고 열매 역시 하나같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육이 한창 익어가던 지난달 하순에 일주일 넘게 계속된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도 조절도 안 되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아예 못 쓰게 된 겁니다. 전체 출하는 못하고 다 폐기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손해를 보셔야 됩니까? 농산물 출하 못한 손해는 한 3천만 원 이상 되고요. 이런 피해를 입은 농가는 나주 관내 전체 재배 면적의 80% 이상인 50헥타르. 딸기 농가 역시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과 기형 증가, 병해충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마다 잦아지는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탓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조 시간은 평년에 비해서 23% 줄었고 비가 온 날은 11일 이상 많았던 데다가 평균 기온도 2도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류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재배 농가가 이런 재해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이런 피해 부분은 여러 자료를 수집해갖고 농수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 입장을 좀 대변해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는 강풍과 냉해, 우박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상기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 보상도 약간에 넣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라남도 의회도 최근 해마다 이 같은 이상기후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